자, 여러분들 식사들은 했어요? 유이태 박사팀 2021학년도 대비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은 오늘 시간은 지금 이제 2시 40분이죠. 2시 40분에서 한 5분 정도 저희 팀 선생님들 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각각 과목별로 40분씩 설명회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시 45분부터 3시 25분까지는 이제 영어 교육론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3시 25분부터 4시 5분까지는 영어학 설명을 합니다. 그런 뒤에 10분은 쉬었다가 4시 15분부터는 이제 일반 영어 문학, 그런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론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내년에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걸 맨 마지막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일정이고요. 자, 이제 선생님들 설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저희 팀이 만들어진 지가 만으로 20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네, 우리 박 선생님은 그때 저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저랑 같이 처음부터 출발을 했던 원년 이제 멤버시고, 여러분들 아마 박현수라는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불변의 일타라고 표현합니다. 영어교수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죠. 자, 우리 박현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그 옆에는 우리 저희 제자이기도 합니다. 제자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로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저랑 같이 하게 됐는데, 교육론 박 선생님을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단과 강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 송은우 선생님이십니다. 과목별로 이제 교수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네. 저희가 올해 영어학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학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니즈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걸 좀 올해는 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앤드류체 선생님은 통사론을 주로 강의를 하셨는데, 원래 저희 팀에서 영어학 음성 오문론도 강의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음성 오문론도 앤드류 선생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사론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의 잘하시죠? 목소리가 좀 약하네. 예. 그래서 올해 2021학년도, 즉 2020년에는 앤드류 선생님이 통사론뿐만 아니라 음성 오문론도 이렇게 같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자, 앤드류체 선생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저기 끝에는 우리 아주 핸섬하게 생긴 우리 일반 영어 단과를 같이 진행을 하실 김영 선생님이신데, 지금 공무원에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EBS 공무원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이제 공무원에서는 아주 그라마라던가 이런 구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시는 분이어서 저희 팀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초빙을 해서 강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 선생님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 우리 션 메일런 선생님은 제가 2008년도 한국에 올 때 제가 같이 왔던 분입니다. 그때 면접을 해서, 그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샌프란시스코 가디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칼럼니스트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2008년도에 시험제도가 바뀌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러니까 96년부터 있던 시험제도가 2008년에 바뀌었어요. 그때 어떤 게 들어왔냐면 라이팅이 들어왔어요. 영어 논술이 들어와서 그때 이제 스피킹과 영어 논술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때 선생님을 이렇게 초빙을 했는데 이게 질긴 인연이 돼가지고 그 라이팅 과목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랑 인연을 이렇게 맺고 또 한국의 보금자리를 터서 아직까지 이제 한국에 이렇게 계시는데 저희 팀에 여러 가지 컨텐츠라든가 그냥 영어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감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션 메일런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유이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영어교육론의 박현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2021년 대비 이제 중등 임용을 저와 함께 영어교육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공부하시겠죠, 여러분이? 아무래도 내년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에 대한 경향을 좀 알고 저희가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OT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며 그 준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강좌들이 있는가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간단하게 제가 해드리고 이제 이 자리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죠? 지금 가이드북이 있죠? 가이드북에서 제 페이지는 20쪽을 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쪽. 자, 20쪽을 보면 한번 01로 되어 있는 거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2020학년도 이렇게 시작되는 거 시작. 네, 그쵸. 우리가 이제 2021년 대비를 하려고 한다면, 그죠? 중등 임용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2020년 기출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중등 임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의 방향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이제 대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0년도 기출문제를 한 번씩은 좀, 그죠? 풀진 않더라도 보고는 오셨어야 됐어요. 다 보셨나요,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보셔야 됩니다. 혹시 보시지 않았다면 뭐 오늘 각각 영역별 선생님께서 분석을 다 해주시겠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그죠? 전체 해당되는 네 과목에 대한 문항들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실제 각 문항에 대한 포맷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좀 해보시는 것이 내년 이제 중등에 대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거기에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써놨는데 2020년 기출 중등 영어 임용 문항은 2019년에 예고된 대로 이제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그죠? 2019년까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논술형이 있었어요. 근데 논술형이 폐지가 되고 그것을 서술형으로 그죠? 변화를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논술형이 없어지고 서술형이 문항수가 이제 좀 더 늘어났고 기입형에도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입형 6문항 중에서 교육론이 4문항이나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1년도 중등 임용에서는 아마 이 기입형의 숫자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기입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겠죠. 기입형에 대한 전략은 서술형의 전략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차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영역 서술형이 16문항 중에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어요. 교육론 색깔만을 가지고 있는 문항이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서술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1년도에는 이것 역시 문항수가 좀 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술형에 대한 준비 전략은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줄으십시오. 통합 서술형 문항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강의를 하면서 내내 학생들한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작년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논술형에서 서술형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뭔가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들도 단순 서술형이 있을 것이고 심층 서술형이 있을 것인데 심층 서술형의 타입으로는 통합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의고사 시즌에도 의문론이랑 같이 통합해서 내는 문항들도 좀 있었고요. 뭐 그렇게 이제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에 맞게끔 사실 올해는 진짜 통합식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준비 안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분모가 교육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분모가 교육론이 되고 그 위에 이제 일반 영어, 영어학, 문학 이런 것이 올려져서 이제 그 중등 임용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의 문제를 보면은 교육론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영어학에 대한 키텀을 물어보고 영어학 문항에서 그죠? 교육론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일반 영어와 혼합이 된 문항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뭐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내년에도 조금 더 색깔이 짙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중등 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뭘 뽑는 자리예요? 교사를 뽑는 자리예요. 교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티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클래스룸 데이터라든가 클래스룸 컨텍스트에 대한 인지가 그죠? 돼 있는 사람들이 그죠? 본인이 이제 잉글리시 랭귀지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각각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실 수업에서 그죠? 그 영역들이 이제 녹아져서 실제 학생들한테 지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항 안에서도 그런 통합식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문항을 이제 중요한 키텀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방침이 세워졌다고 보여지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식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공부를 하는 것이 각 영역별로 공부했어요. 영어학이면 영어학만 하면 돼. 영어학 키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데피니션에 대한 부분들만 이렇게 학습하고 각각 영역 분리를 했단 말이야. 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어 키텀을 보더라도 통사론의 키텀이라든가 뭐 스쿨 그라마라든가 이런 걸 배운다 하더라도 이것을 how to teach, 어떻게 가르치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으로 좀 더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긴 지문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실제 이제 교실 수업에 대한 데이터이지만 그것이 이제 해당되는 영어학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문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키텀과 연결해가지고 쉽게 저희가 답을 끌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적어도 문제 때문에 이게 교육론 문제야, 영어학 문제야, 이게 문학 문제야, 의문론 문제야 라고 하는 고민 없이 바로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면서 이제 답안으로 이제 감점 없는 답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강의는 이제 그렇게 통합식 데이터를 준비하도록 하는 강의를 교육론에서 좀 이제 제공을 할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티칭 드라마 문법 지도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제 단편적인 뭐 그라마 테크닉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통사론의 이제 그런 어떤 스쿨 그라마에 대한 부분들과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본다라던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회의에서도 선생님들끼리 통합식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좀 많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이제 시험 문항이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사실 방향은 옳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렇죠? 각 영역별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각각 영역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교실 수업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식 데이터를 가지고 각 영역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1년도 그렇게 이제 문제가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런 부분들을 각자 준비를 하시든 공부를 준비를 하시든 강의를 따라오시든 간에 그런 생각들을 머리에 그죠?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합식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제 기존의 기출 문제와 뚜렷한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가령 일반 영어를 기반으로 교육론 아티클을 제시했어요. 그죠? 리딩 아티클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읽기 지도인 테크닉, 아웃라인 테크닉을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읽기 지도에 사용한 그 리딩 텍스트에서 토픽 센텐스 일반 영어로 해서
topic sentence를 쓰라고 하는 통합 문항들이 이제 출제가 된 것입니다. 또한 교실 담화가 주어지고 영어학의 키텀을 제시하는 문항들이 기존의 출제 방식과 이제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2021년도 역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그 키워드는 통합식 데이터에 대한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그러한 그 임용 준비라고 하는 것은 통합식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와 아울러 그다음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교실 담화가 주어지고 영어 키텀을 제시하는 문항 그래서 통합식 데이터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따라서 2021년 중등 임용 준비 전략은 영역별 정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줄구십시오. 통합적 영역을 토대로 한 교실 지도 및 활동 등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통합식 데이터에 의한 각 영역별 전개에 그죠? 예, 포커스를 두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평과 서술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기평은 2020년 기출 기평 문항은 교육론의 세부적인 키텀보다는 줄그십시오. 뭐요? 대의 명분에 초점을 둔 영어 교육에 대한 방향과 전개에 따른 베이직 텀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기평 문항의 답안을 보면은 첫 번째가 needs analysis, authenticity, 그죠? formality, 그 다음에 이제 어휘지도 안에서의 depth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빈칸에 들어갈 그러한 텀이자, 그죠? word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러한 것들은 특별한 어떤 특정한 스페시픽한 토픽 안에서의 키텀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라부스를 디자인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learner. student,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습에 대한 방향이 뭐예요? learner centered, student centered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흥미있어하는 토픽들을 위주로 이제 실제 교실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토픽에 대한 needs 그리고 이 학생들이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라부스 디자인에 대한 첫 번째 first step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needs analysis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수업할 때 사실 뭐 이거 needs analysis 중요합니다. 이게 별표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라부스 디자인을 할 때 그다음 교실 수업에 대한 어프로치를 설명했을 때 늘 하던 얘기가 이 needs analysis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개별적인 텀, 뭐, interference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interrelationship이라든가, interpersonal relationship이라든가, interlater reliability라든가, 뭐, 이러한 특별한 스페이스펙한 토픽에 대한 텀들도 많지만, 이런 전반적인 베이직 텀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는 세부적인 그런 어떤 형태라든가, 세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게 아니란 얘기야. 일단 빅 픽처,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방향. 지금 현재 2015년 교육과정 안에서 실제 우리 교실 수업에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설정 안에서 각각의 이제 기능별 접근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어느 쪽으로 출제가 나오든 간에 그죠? 우리가 감점 없이 온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평은요, 사실 그 텀이라든가 개념을 모르면 그냥 빵점이에요. 서술형은 데이터를 가지고 주어진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거나 해서 감점이 될 수 있는 답안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점이 얼마나 적느냐에 따라서 그죠? 본인이 교육용 점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평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르면은 빵점이 되는 거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쓸 수 있을 때 답안을 쓸 수 있지만 감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기평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런 베이직 텀이나 키 텀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키카드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데피니션이나 또는 클래스룸 컨텍스트라든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서술형은 디렉션에 따라서 답안의 바운더리를 설정해서 감점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전략적인 연습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문항별 전략이자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 대한 부분, 우리가 못 들어본 것은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못 들어본 것은. 교육론에서 전반적인 제너럴한 그러한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출제가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보편적인 측면에 대한 공부, 교육론에 대한 보편적인 공부를 해나가면서 텀만 우리가 좀 구분하도록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어 학습에 대한 방향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거시적인 텀의 형태로, 그죠? 베이직 텀을 갖다가 정리를 따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토픽에 해당되는 이제 특정한 형태의 키 텀들을 같이 이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이원화되도록 하는 투 트랙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입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중간 오른쪽에 가시면, 따라서 2021년 중등 임용에 대한 기입형 준비는 키카드, 이게 이제 키텀, 특히 1, 2, 3, 4월에 이 키카드를 준비하도록 할 거거든요. 제가 기본 과정 안에서. 이따가 이제 강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드리는 어사이먼트가 있어요. 어사이먼트 하나 중에서는 키카드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키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자 키카드 열어봐. 제가 돌아다니면서 막 도장 찍어주고 이러진 않아요. 우리가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를 준비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키 카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1, 2, 3, 4월에 이제 준비해서 진행을 할 건데, 그때 이제 키 카드를 이렇게 투 트랙으로 준비하는 거죠. 베이직 텀에 대한 부분들과 거기에 따른 이제 키 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화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가령 토픽별 키텀에 대한 정리와 across the topic, 여러 개의 토픽을 포함한 이제 그 엄브렐라 텀으로서, 그죠? 전반적인 영어 교수와 학습에 관한 이제 키텀으로 나누어서 키카드에 대한 정리 작업을 기본 과정 안에서 진행해야지만 기입형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자기 점수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기입형 볼 거고요. 서술형은 2020년 서술형 기출문항은 영역별 문항 3문항과 통합문항 1문항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이 되어지는데, 따라서 2021년 중등임용 서술형 전략은 줄그십시오. 영역별 문항 외에 심층 서술이나 통합, 일반 영어나 영어교육론, 통사나 영어교육론, 의문론이나 영어교육론, 문항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이제 내년엔 조금 상반기에도 그렇고 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통합식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가이드를 받으면 이제 여러분이 디벨롭 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 가이드 없이 혼자서 통합식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약하죠. 그냥 나는 자율학습의 체질인데 나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데 계획 쫙 세워가지고, 그죠? 네, 필요할 때마다 인강 한두 개만 듣고 이렇게 딱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준비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기본 과정은 좀 들어보는 게 이제 뭐 5월, 6월, 7월, 8월 뭐 이렇게 이제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히 많으니까 상반기 이론 과정 그래도 좀 들어보는 게, 지금 시험 문항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변화가 좀 있으니까 들어보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또한 기존의 시험 문항보다 어떻게 해요? 이번에 시험 본 학생들이 다 얘기하는 게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일단 시험 문항도 새롭게 느껴졌고요. 통합식 데이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통합식 데이터가 많이 나와서 버리는 시간이 뭐냐면, 이게 영어학 문제야, 교육론 문제야, 이게 일반 영어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생각에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시간들이 좀 부족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긴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작년에 문제 내도 교육론 문제 왜 이렇게 기냐고, 이제 유태 선생님이 교육론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서 한 페이지가 넘어간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구박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실제 모의고사 때보다 더 긴 거야. 실제 문제 안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소화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소화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짜로 읽어갔을 때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첫 문장이나 두 문장 읽었을 때, 아, 이게 어떤 컨텍스트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론을 공부하면서 그러한 교육론에 대한 또는 이제 교실 지도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일반 영어처럼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교육론 데이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공중 읽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 지도에 대한 그러한 그 환경, 그다음에 교실 지도에 대한 방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이제 기본 과정에서 좀 충실히 좀 다져봐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데이터가 제시되고 문제에 이용되므로 전반적인 교육론의 흐름과 중요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길러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속독과 디렉션에 따른 답안의 범위, 그리고 이제 디렉션이 있어요. 디렉션이 있으면 그 디렉션에 따라서 퀘스천이 있잖아. 그치? 뭐, identify를 하라고 하든지, explain을 하라고 하든지, 그죠? supporting을 하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의 디렉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퀘스천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퀘스천에 따른 정보가 서술형 답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서술형 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시된 퀘스천에 대한 키프레이즈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 정답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서술형 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긴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 맥락이 무엇이고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어떤 식의 답안을 써야겠다 뿐만 아니라 답안의 길이를 어떻게 함축적으로 줄여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필요한 말들, 내가 얻을 수 있는 점수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맞춤식 답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연습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서술형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론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연습의 단계가 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습의 단계는 1, 2, 3, 4를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5, 6을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직접 답안을 쓰시고 7, 8월에 이제 문제를 좀 더 이제 풀어보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습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요런 연습까지 필요하구나라고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술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략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제가 이제 전반적인 이제 2020년의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2021년 중등 영어 교육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제 쭉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통합식 데이터에 대한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합식 데이터. 그죠? 네, 좋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 교육론이 각각 영역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기능별 출제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 서적까지 여러분이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는 바로 이제 내년 1, 2, 3, 4월에 진행되도록 하는, 그죠? 기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한 번 정도는 다 그죠? 들어보셨는 수도 있고, 그죠? 처음 저를 오늘 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제 강의의 특징은 일단은 큰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그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전체적인 이현학습에 대한 이론적인 1, 2월에는 이제 theoretical background가 나가고, 그 다음에 3, 4월에서는 practical teaching. 그래서 교실 안에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그 다음에 vocabulary, grammar, assessment까지 이렇게 3, 4월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론과 실제로 나눠서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아시겠는데, 일단은 이론을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틀을 잡아놓고 그 틀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이제 토픽별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게 제 강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진행되도록 하는 이런 이론 강의에선 여러분이 리뷰와 이제 프리뷰를 그죠 열심히 해주셔야지만 1, 2월에 했던 강의들이 밀리지 않고 3, 4월에 밀리지 않고 3, 4월에 프랙티컬 티칭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초수에 맞춰서 좀 강의 계획을 예년과 다르게 좀 설정하는 게, 강의에 대한 진행 방식은 똑같습니다. 강의에 대한 진행 방식은 제가 이제 큰 그림을 그려주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펴낸 빌드업 책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인데, 우선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이제 칠판 수업을 제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2시간은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1시간 정도는 송은호 선생님이 들어올 거예요. 송은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할 건 뭐냐면 그날 배웠던 키 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 빅픽처를 이렇게 그려드리고 전체적인 컨텍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세부적인 항목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지만 가서 집에 가서 리뷰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은 또 밀리더라고요, 강의가. 그래서 아예 그것까지 수업 중에 모든 걸 다 해결하자. 3시간 내에 우리가 다른 과목도 많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 영어도 해야 되지. 일반 영어 이번에 엄청 어려웠다면서요. 당락의 결정이 일반 영어. 진짜 저 어깨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 선생님의 어깨 높이를. 네. 일반 영어가 어려웠다면, 왜 유 선생님 들어오셨어? 깜짝이야. 네. 그래서, 유 선생님이 일반 영어가 높아졌다면 이제 앞으로 나만 믿으라면서 뭐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얼마나 치시던지.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반 영어도 하셔야 되고 또 영어학도 사실, 그죠? 쉽지는 않은, 그죠? 과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하는데 교육론 정도만은 어떻게 3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커리를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년 강의와 다르게 그래서 이제 내년 기본 강좌라고 하는 것은 2시간 이론 강의, 그다음 1시간 정도 키텀에 대한 정리. 그래서 그 키텀을 위주로 해서 키카드를 준비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강의는 오버뷰와 point of section 이 두 가지의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론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포인트, 그죠? 그러한 그 토픽 안에서 알아야 될 키텀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 정도만 알고 가는 거 충분해. 그리고 이제 3, 4월에 프랙티컬 티칭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의 기출문제를 보면 그 정도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출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정말. 어머, 이게 풀리네? 이게 무엇이네? 기입형도 맞출 수 있고, 서술형도 한두 술, 그죠? 써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좀 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오버뷰하고 포인트 업 세션이 이제 진행이 되어서 1, 2월, 3, 4월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매주 과제는 그런, 그 포인트 업 세션까지 지나면 키카드 작성과 세만틱 매핑. 세만틱 매핑은 제가 오버뷰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을 그려드리죠. 그걸 집에 가서 각자 그려보는 거예요. 매핑을. 그래서 20세기 언어학습에 대한 그죠 관점 하면 3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behaviorism이 있고 cognitivism이 있고 constructivism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실 수업 안에서 어떻게 behaviorism이 전개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cognitivism이라고 하는 것이 교실 안에서 영어 수업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constructivism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실 수업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는 언어학습에 대한 접근법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된 관점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런 것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정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키카드와 이제 세만틱 매핑 각 차시에 해당되는 수업에 대한 과제들을 따라가지고 오시면은 그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것이 빌드업 되는 거예요. 제 교재 이름도 다 빌드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학습이 잘 되어야지만 내일의 학습도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일의 어떤 변화를 여러분이 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이 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무언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항상 현재의 시점만 살기 때문에 미래의 변화도 현재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현재가 또 우리의 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시점, 이 시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내년에는 정말 굳세게 그죠? 마음 먹고 1월부터 4월까지만 공부를 잘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저를 안 봐도 돼요. 아시겠죠? 교육론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지만 1월부터 4월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니까, 그죠? 마음을 굳세게 먹고, 이제 프리뷰와 리뷰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주어진 과제를 꼼꼼히, 그죠? 채워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강의에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단계가 이렇고, 그 다음에
네, 2단계 역시 프랙티컬 티칭입니다. 8주 강의가 되고요. 예.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2시간 정도 이제 수업을 하고 포인트 업 세션이 아마 이제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과제는 키카드와 세만틱 매핑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변화가 4월에 금요 단과가 있는데요. 이게 교육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아직 초수기 때문에 기본 강좌를 듣는 학생들이 새롭게 원서를 읽는다라던가 뭐 작년에도 해보고 그랬지만 그거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론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면 실수만 하지 않으면 온전히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 교육론은 1차보다는 2차의 방점을 찍어 나가도록 하는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 단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토픽별 이제 기출 키텀에 대한 정리를 할 겁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조금 이제 수술을 좀 큰 걸 좀 받았어요. 그래서 9, 10월에 이제 갑작스럽게 9월에 수술을 들어가야 돼서 제가 이제 1주차만 문제는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1주차만 이제 강의를 하고 나머지 회차는 이제 우리 송은호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나가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11월에 다시 제가 와가지고서 이제 강의에 대한,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도 2회 정도 제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찍기반이라고 얘기하죠. 정리반에서 이제 항상 제가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은 기출문제에 대한 키텀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기출문제 키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게도 지금 2020년도 시험에서도 포멀러티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거고요. 다 오센터시티 그죠? 예, 니즈 어널리시스 다 기출문제에서 나온 텀이에요. 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인터널 컨시스턴시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롱 디스크리미네이션이다. 이제 네거티브 디스크리미네이션이다. 이런 부분들도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는 배신을 하지 않는 거야. 왜? 출제하는 출제자들도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기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중요한 키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키텀을 이용해서 문항을 출제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출문제는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기출문제는 사실 5, 6월에 기출문제 풀이가 있는데 그때는 사실 문제라든가 디렉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 맞춰서 답안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설명하다 보니까 키텀에 대한 부분을 따로 잡아서 설명할 시간들은 없어요. 그래서 요 키텀을 갖다가 11월에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상반기에 딱 셋업을 시켜주면은 공부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러한 공부에 대한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미리 설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 과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키텀에 대한 부분들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키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때가 또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4월에 금요일 단과 토픽별 기출 키텀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한 4주 정도 이제 진행할 예정으로 열었습니다. 4번의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기 이제 2020년부터 시작해서 한 2011년 2009년까지 키텀들 나왔던 것들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키텀들을 보면 반복돼서 나왔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걸로 이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 시간마다 그렇게 진행한 키텀에 대한 리뷰 테스트를 오늘 했으면 다음 시간에 이제 리뷰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핑 어사이먼트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 이제 그 다음에 7, 8월에 이제 은행, 그 다음에 이제 9, 10월부터서 실전 모의고사, 11월 최종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반, 이렇게 해서 찍기반까지 이제 1년간의 커리가 교육론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넘겨보세요. 기출문제 나왔네요. 시간이 얼마 없네. 그죠? 기출문제 이거 다 해줄 시간은 없고 짧게 포인트만 잡아서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1번 문항은 이게 교육론 아티클 맞아요.
교육론, vocabulary teaching에 해당되는 교육론 아티클인데 사실 답안을 쓰도록 하는 것은 교육론 텀이라기보다는 그죠? 예, 사실 일반 영어로 충분히 답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영어 문제네, 교육론 문제네 이렇게 많이 많은데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시험을 보는 테스트 테이커 와이즈니스에 따르면 이것은 일반 영어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사실 텍스트 안에서 이제 주어진 단어 from the passage라고 하는 것은 주어졌단 얘기야. 그래서 따로 뭐 난리지를 측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교육론 그 vocabulary teaching에 관련된 아티클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은 제가 조금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 자료와 B 자료가 나옵니다. 예, 기입형의 형태에서 이제 빈칸에 이제 적당한 표현들을 그죠? A에 나와 있는 텍스트에서 골라서 써라 뭐 이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어휘라고 하는 것은 언어 지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core 그죠?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실제 학습자들이 두 번째 줄에 listen, speak, read and write. 그죠? 이렇게 듣고 말하고 읽고 쓸 때, 그죠? 기본이 되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폭넓은 어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그리고 이러한, 어휘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사실상 학습자들이 그들이 이제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휘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Knowing a word does not simply mean knowing its surface meaning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야? 단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죠? 그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만을 아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단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 그 다음 줄이 이게 이제 클루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 텍스트에서 이제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렉시칸 날리지의 다양한 측면들을 심층적으로 in depth. 그죠? 심층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한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야? 그 특정한 어휘, 한 어휘가 있으면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phonological, 그죠? morphological forms. synthetic, semantic structure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그죠? 그 어휘를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교육론에 대한 설명들 조금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어휘 지도에서 traditional approach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communicative approach 안에서의 어휘 지도에 획을 그어보자. 그죠? 나눠보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트래디셔널 어프로치 안에서는 어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context, without context, within context. without context예요. 워드 리스트만 쭉 주고 외우도록 하는 거잖아요. 100개 주고 다 외워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vocabulary knowledge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quantity. 양적으로. 그죠? vocabulary 사이즈에 포커스가 맞춰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휘 지도 부분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breadth of vocabulary knowledg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게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vocabulary size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traditional approach 안에서는 어휘의 숫자를 늘리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어휘 지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traditional approach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communicative approach 안에서는 어휘 지도를 어떻게 진행을 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 어휘를 써먹을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without context, within context. within context예요. 그러면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 해당 어휘가 한 가지 뜻으로만 쓰여요? 아니죠.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요. 그리고 그 어휘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발음도 해야 되죠. 그 어휘가 혼자서만 사용됩니까? 다른 어휘와 같이 다니는 어휘일 수도 있어요. 병치어 같은 거, 콜로케이션.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어휘가 그죠? 표면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게 문장 성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폼이나 meaning이나 컨텍스트나 이유주나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하게 그 어휘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 그 어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아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날리지 측면으로 얘기했을 때 어떻게? declarative knowledge가 아니라 이 어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휘를 써먹을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어휘 지식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늘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knowledge. 그죠? depth. 심층적으로 quality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form이나 meaning이나 context나 그죠? 예, 이러한 use 측면 안에서의 그 어휘를 그죠? 활용 가능한 범주 안에서 그죠? 심층적으로 그 어휘에 대한 지식을 develop 길러줘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 안에서의 어휘 학습에 대한 방향인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아티클에서 출제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읽었을 때는 이렇게 breadth of vocabulary knowledge 또는 depth of vocabulary knowledge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파악하지만 몰랐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서 읽어보면은 쭉 얘기해. 어휘 중요하다. 하지만 어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뜻만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어휘를 안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토픽 센턴스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뭐예요? 어휘를 안다라는 것은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그저 다양한 측면에 대한 지식들을 심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그 어휘를 아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양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발음이라든가 스펠링이라든가 그죠? 예, 통사적인 특성이라든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의미론적인 구조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어휘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A에 대한 아티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이 저널을 쓰신 겁니다. 어휘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제 빈칸 특히 기입형 같은 경우에 빈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클루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파악을 하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빈칸이 있는 같은 줄 오른쪽 끝에 across form, meaning 그죠? 예, and u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surface meaning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형태라든가 의미라든가 사용 범주를 그죠? 예, 포괄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휘의 심층적인 그러한 지식들을 이제 길러줘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죠? Knowing diverse aspects of lexical knowledge in depth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depth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일반 영어 문항이었고 교육론 부분 안에선 어휘 지도에 대한 방향이 트레디셔널 어프로치와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의 차이가 무엇인가? 트레디셔널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예, 그 vocabulary 사이즈를 늘려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어휘 지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 안에서의 어휘 지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예요. 어휘의 수가 작더라도 그죠? 좀 더 higher frequent words, 그죠? 좀 더 빈도수가 높은 어휘의 활용도에 초점에 맞춰서 어휘 지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 어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형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론 부분에서 어떤 용어를 썼어요? 영어학에서도 나왔다고 하는데 통합식 데이터를 만들면서 제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랑 얘기해서 이런 용어들 영어학에서도 쓰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렉시컬 그라마라고 하는 표현들을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어휘에는 각각의 문법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take 하면은 가지다, 취하다 이런 동사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take는 사명식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문장 성분에 대한 특정한 문법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양한 측면의 그런 어떤 특징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문맥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어휘 지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의적인 측면 안에서 아티클이 이제 출제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항, 네. 두 번째 문항은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그죠? 실라버스 디자인 안에서 이제 first step에 해당되는 것으로 needs analysis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된 것이고요. 뭐, 요건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3번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A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B에서 빈칸을 이제 채워넣도록 하는 것인데 A에 나와 있는 그러한 텀을 토대로 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A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다양한 스피치 스타일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라고 하는 설명들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그 11월 찍기반 안에서 그저 스피치 스타일을 하면서 포멀러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누군가 어떤 소셜 포지션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좀 더 포멀한 랭귀지를 쓸 것인가 아닌 것이 쓰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where you are affects the formality of your output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대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실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formality가 결정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맥락에 맞춰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 소시어 컴피런스에 해당되는 거 소시어 링귀스틱 컴피런스 그래서 이제 언어에 대한 appropriateness 그죠? 예, 적절성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제 formality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이 어쨌든 간에 똑같은 말을 내가 상사에게 부탁을 하는 말을 했을 때 상사에게 했을 때와 동생에게 했을 때 포멀리티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실제 담화적인 스포큰 컨텍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컨텍스트에 있는 대상에 따라서 포멀리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B에 있는 것은 실제 이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기로 했는데 학생이 너무나 그죠? impolite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제 조금 이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상황에 맞는 formality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formality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형 문항에서 예. authentic이죠, authenticity. 야, 이게 지금 need analysis, formality, authenticity 굉장히 베이직 텀이에요, 다. 그죠? 특정한 어떤 listening에, speaking에, reading에, 그죠? 또는 이제 constructivism에 포커스가 맞춰서 특정한 토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스페시픽한 텀이 아니란 얘기인 거야. 일반적으로 어떻게 수업에 대한 계획을 했을 때 뭐가 우선이냐? 그렇죠? 실제 학생들이 영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이냐. 그죠? 이게 포멀리티죠. 예? 그리고 이제 텍스트북 이발루에이션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수업을 하면서 텍스트북 이발루에이션이 이렇게 표로 주로 이제 텍스트북 A, 텍스트북 B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이제 두 선생님이 나와서 그 교과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구문으로도 나올 수 있다. 기입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대화가 나와버려 가지고. 근데 그 기준이 텍스트북 안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텍스트북 이발루에이션을 해 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뭐야?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야. 그래서 학생들의 커뮤니케이티브 컴피던스를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치? 텍스트북에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여야 되겠어? 실제 커뮤니케이티브 컴피던스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리얼라이프 안에서 사용되는 자료가 사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텍스트북을 선정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authenticity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그 언어학습에 대한 방향 이러한 트렌드, 어프로치 측면 안에서 이런 베이직 텀들도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읽어보시면 이제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꾸 조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저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이렇게 이제 기입형을 다 봤고요. 서술형은 뭐 답안도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술형에서는 이제 디렉션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서술형, B형 4번에 해당되는 것은요. 서술형은 기본적으로 교육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데이터 프로세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서 답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론을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답을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중등 임용에서 나오는 서술형은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릴라이빌리티를 이제 그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답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답안에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바운더리가 어떻게 그 주어진 문항에 있는 데이터 안에서 골라 쓰도록 한다라던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쓰도록 한다라던가 이런 식의 이제 출제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identify 하라고 그랬어. identify 하면 딱 그것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identify라고 한다면 물론 서술형으로 답안은 쓰지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A에서 말하고 있는 response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발화를 그죠? 규명하시오 하면 그 발화를 갖다 써줘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보면 A 데이터에 보면은 실제 그죠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어떤 단계에서 그죠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서 텀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과거에 기출되었던 텀이에요. 기출 문제에서 2009년인가 예 그때 출제됐던 것 같은데 트리거는 이런 거고. 그죠? 인디케이터는 이런 거고, 리스폰스는 이런 거야. 그리고 리액션 투 리스폰스는 이런 거야. 라고 데피니션이 다 나왔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데피니션에 맞춰서 B에 있는 담화를 분석하면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 리스폰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실제 이런 요소예요. 화자가 이제 오류를 범했잖아. 트리거가 오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오류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죠? 그 발화를 그죠? 갖다가 찾아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dr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니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다시 어떻게 썼어? drain이라고 하는 유사어로 tired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it's similar to tired 발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어진 점수 1점, 1.5점, 2점 뭐 이런 걸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dentify는 딱 그것을 찾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답안에 대한 바운더리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explain 하면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explain how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어떻게 화자가 attempts to resolve the communication difficulty with the identified utterance. 그 명시한, 찾아낸 그런 발화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의사소통에 대한 장애를 해결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써라라는 얘기예요.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어떻게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그죠?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해결이 됐습니까? drain을 뭘로 바꿨어요? drain을 뭘로 바꿨어요? 대답 좀 해줘봐. 부끄러워? 네. 좀 더 친해져야 돼? 네. tired로 바꿨잖아. 그럼 drain과 tired에 대한 그 워드 레벨이 어때요? 어려운 단어로 바꿨어요? 좀 더 쉬운 단어로 바꿨어요? 쉬운 단어로 바꿨어요. 그쵸? 어떻게? lexically modified 시킨 거죠. 그죠? 유사하긴 하지만 조금 더 easy, 쉽고, 그죠? common. rules로 바꿨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까지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휘에 대한 수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drain에서 tired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정보까지. 그래서 explain how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identify 하래. 그럼 또 찾아 쓰는 거야. 네. 끝낼 겁니다. 네. 그래서 identify 하라고 하는 게 이제 reaction to response에 해당되는 부분을 또 찾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조금 문제가 디렉션이 잘못된 것 같은데 explain 하면 how가 나와야 되는데 whether야.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해결이 됐느냐 해결이 되지 않았느냐를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보 정도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1분만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6번. 자, 요거는 이제, 그죠? 평가 안에서, 그죠? 잘못된, 그죠? identify two step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두 가지 그러한 단계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았어라 하면은 step 1인지 step 2인지 step 3인지 스텝에 대한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점수를 받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서술형은 동사에 따라서 정보의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identify와 explain이 가장 많이 나와요. 사실 서술형에 있어서. 그죠? 예, 요구하도록 하는 동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identify는
그 A인지 B인지 C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 explain 하던가 아니면 evidence를 가지고 support를 하던가라고 하면 데이터에서 정보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서술형도 제가 말씀드렸지, 단순 서술형이 있고 심층 서술형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순 서술형은 아까처럼 트리거, 리스폰스 갖다 찾아 쓰는 거 단순 서술형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정보가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입해서 거기에 맞는 정보들만 찾았으면 되는 거예요. 심층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교육론 지식을 좀 더 보태서 답안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6번 같은 게 심층 서술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틀렸는지 이 스텝이 실질적으로 그죠? 평가 문항을 만드는 데서 왜 뭐가 문제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돼. 이 데이터가 그죠? correct한지 incorrect한지 내 그 교육론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심층 서술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스텝 4와 스텝 5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 퍼실리티와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서 내 지식을 꺼내서 이걸 갖다가 수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템 퍼실리티는 문제가 없는데 to increase internal consistency, 내적 일관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적 평가에서 내적 일관성을 높여나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죠? 기본적으로 internal consistency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discrimination, 그죠? 예, 하이 그룹과 로우 그룹 간의 구분이 잘 됐을 경우에, 그죠? reliability가 높여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 그룹과 로우 그룹이 잘 되었을 때 그때 내적 일관성이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 정보까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 일관성을 높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이 그룹과 로우 그룹에 대한 수치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돼, 낮아야 돼? 그죠? 내적 일관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높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하이 그룹이 더 correct answer가 많아야 되는 거고 로우 그룹이 correct answer가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로 내적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적 일관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죠? 기본적으로 he removed,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아이템들을, 어떤 아이템들을 high value of item discrimination이 높은 부분을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 될 부분은 높은 부분을 제거해야 돼요? 낮은 부분을 제거해야 돼요? 낮은 부분을 제거해야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야지만 하이 그룹이 correct answer가 많고 그죠? 로우 그룹이 correct answer가 적어야 돼. 그래서 하이 그룹과 로우 그룹에 대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로우 그룹, 그죠? 로우 그룹 학생들이 correct answer가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문항은 제대로 된 문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문항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 그럼 그 문항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이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그룹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문항은 제거해야 되는 문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이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야 돼. 내 교육론 지식 가지고 internal consistency에 대한 definition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제대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평가에 반영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지만 이 답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층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것을 하이가 아니고 로우라고 썼다. 그래도 감점 될 거예요. 하이가 아니고 로우. 그지? 인터널 컨시스턴스가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실제 로우가 아니라 무슨 얘기야? 리무브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지? 테스팅 아이템을 체인지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은 그 아이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변별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예를 들어서 실제 정답률이 그죠? 예, 하이 그룹이 4명이 있고 로우 그룹이 3명이 있어. 어쨌든 변별이 됐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된다? 변별이 안 될 경우. 변별이 안 될 경우는 00. 아니면 아까 된 잘못된 변별. 로우 그룹이 더 많을 경우.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이 대신에 로우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거야? 0. 아예 변별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네거티브 디스크리미네이션 됐거나 이렇게 써야지만 온전한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심층 서술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5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은 reliability와 validity 측면 안에서 이제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에서 concurrent validity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지만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concurrent validity와 그 다음에 문장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concurrent validity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현재 평가의 결과가 기존의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는 평가와 일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언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각각의 이런 키텀 개념들 가장 교육론다운 문제였어요. 6번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키텀에 대한 데피니션을 알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오류를 찾아서 그 오류를 수정해서 답안을 쓸 수 있는 심층 서술형 문제였다더라라고까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짧은 시간 동안 기출문제를 일일이 꼼꼼하게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10번은 여러분이 이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제 기출문제는 그죠?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저희가 이제 기본 과정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조금 짚어 나가도록 할게요. 해당 문제들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진행하지 않았나? 우리가 송은호 선생님한테도 한번 그죠? 여러분께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 줘도 될까요? 30초만? 영어 선생님? 네, 네. 자, 송은호 선생님 박수 한번.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한 덕후 송은혜입니다. 네. 저는 이상하게 제가 공부할 때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한참 뒤에 제가 정말 우연히 박현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1월부터 4월까지 저는 이제 박현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키텀을 체크하는 거를 도와드릴 거예요. 예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걸 혼자 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워낙 할 과목들이 많고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하세요 하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바꿨어요. 수업 시간에 그냥 같이 하고 같이 해서 연결로는 그냥 수업만 듣고 끝 할 수 있는 수업으로 만들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구하는 수업은 재밌고 쉬운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때는 조금 긴장 풀고 수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들어올 때 냄새 나지 않았어요? 네, 합격의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합격의 냄새가 진해질 거예요. 그래서 11월에 갔을 때는 빵 터지셨네. 11월에 갔을 때는 여러분이 합격의 문턱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저와 박현 선생님, 여러 선생님과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네, 저희 이제 유이태 박사팀의 네, 얼굴 앤드류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학을 맡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저는 뒤에서 아무 냄새를 못 맡았는데, 송 선생님이 무슨 냄새가 나냐고 해서, 큰일 났다. 교실에 무슨 냄새 나나. 근데 하필이면 내가 들어왔을 때 냄새 나냐고 물어보. 자,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쉬는 시간 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 40분 정도 하고, 그때 쉬고, 이제 나중에 유 박사님이 이제 하실 거고, 여러분은 38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저는 제 파트만 집중해서 일단 간단히 얘기를 하고, 올해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은, 각각의 문제 포인트 정도는 제가 간단히는 할게요. 오늘 시간이 이렇게 할당된 게 많은 시간이 아니라서 지금 영어학에 배정된 게 7문제인데 한 문제당 최소한 원래 모고 때도 15분에서 10분이에요. 짧은 게. 그럼 10분씩만 해도 7문제면 70분인데 그러면 오늘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본 수업에 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영어학에는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에서 물론 대학교입니다. 예, 영어학 수업 자체를 아예 아무것도 안 들어보시면 괜찮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표시해 주세요. 듣긴 하셨어요? 영어학이 뭔 줄은 아세요? 반응이 없어요. 영어학에는 과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syntax 있고, 지금 거기, 이제 뒷장에 이제 가면 써 있는데,
뒤에 있어요. 안 넘기셔도 돼요. 제가 일단 여기다 설명을 할 테니까 간단히 일단 약자로 쓰고요. 크게 나눠가지고요. 영어학에는 syntax, 통사론이 있고요. grammar, 문법인데 그냥 중고 문법보다는 당연히 좀 수준이 높은 뭐 대학 문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임용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뭐 학교 문법이라고 해요. 그 말 명칭부터가 되게 이상해요. 학교에서 쓰는 문법이 따로 있고 회사 문법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법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phonology, 의문론, 그 다음에 morphology, 형태론, semantics, pragmatics에서 의미론, 화형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거 한 과목 따르고 한 과목이고 이것도 물론 각각의 과목이지만 내용적으로 나오면 이거를 하나로 합치면은 한 4과목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올해부터 제가 다 할 거예요. 전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유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뭐 의문론을 제가 강의를 안 한 거가 아니고 몇 년 전엔 또 이거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제가 의문론을 들어가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평가는 제가 나중에 받을게요. 예, 나중에 받을 테니까 우선은 시험에 이제 중요한 거 통사론 지금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매년 2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법 1문제 꼭 나옵니다. 그다음 의문론이 2개 아니면 3개 뭐 이렇게 되는데 아예 이 나머지 부분을 원래 요렇게를 하나로 따로 묶거든요. 예. 요렇게를 하나로 이제 묶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이 중에서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의문론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요 3가지에서는 하나 혹은 2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보통은 1문제 아예 안 나오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중은 이 3가지에 있습니다. 지금 80점 만점에요. 80점, 그러니까 교육학 빼고, 예. 전공 점수랑 80점 만점에 평균 20에서 24점대를 왔다 갔다 하는 점수가 보통은 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어학 배점이 좀 더 낮았어요. 거기 38페이지가 아니고 그 39페이지에 1번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중간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14년에 14점, 그 다음에 15년에 19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보통 예전에 14점이나 뭐 거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는 또 그리고 그때는 합격을 할 때 이렇게 전공 점수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영어학을 그냥 모르겠다, 이거 싫다 이러면 그냥 거의 포기하고도 그냥 다른 거를 잘 보면은 합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공교롭게 몇 년 전부터 이게 점점 많이 나오면서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일단 올해 이제 수업을 다 이제 계획을 하고, 물론 저는 여러분들은 시험 끝나고 좀 쉬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도 못 쉬었어요. 지금 하루 4시간 자고 계속 공부 다 지금 여러분 6월 것까지 싹 다 끝났어요. 자료 준비까지. 네.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다 예전에 했던 거랑 다시 리뷰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어쨌든 수업 중에 이 비중은 다 맞춰서 갈 거예요. 근데 수업에 여기 3가지에 가장 큰 힘이 실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안배도 그렇고요. 당연히 많이 나오고 어려운 거 해야지 여기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한 거를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비중을 두고 있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니까 그런 건 저한테 맡겨두시면 되고, 일단 자, 근데 내용이 이렇게 방대해요. 그러니까 영어학을 여러분들이 만만치 않은 과목이고 또 영어학 자체가 이 개념을 이해하고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방법을 잘 따라가시면 제가 가이드한 방법이 있어요. 영어학은 무조건 암기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의문론도 마찬가지예요. 의문론 이해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인데 그거 자음 도표하고 모음도 그건 기본, 그런 건 외워야죠. 아니 수학하면서 구구단 안 외우고 그거 똑같은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올해는 제가 방법을 준비했어요. 가만 안 둘 거예요. 왜? 여러분은 절대 안 외우거든요, 이거를. 자음도표, 모음도표 그걸 외우지 않고 어떻게 의문론 수업을 매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일단 기본은 외워야 돼요. 갑자기 또 미안해요. 하이퍼대가. 그래서 가이드 하는 대로 여러분
잘 이렇게 따라와 주세요. 리뷰하는 거랑 제가 세세하게 전부 다 하나하나 다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마다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건 이해를 하고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아까 송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합격의 냄새가 나겠죠. 자, 어쨌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암기 이전에 이해가 먼저입니다. 물론 암기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제가 포인트를 분명히 수업 중에 줄 거예요. 거기 38페이지의 맨 첫 번째 단락 잠깐 볼게요. 첫 번째 줄 오른쪽 끝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줄에 38페이지 오른쪽 끝에 영어 기본 개념 및 그 다음 두 번째 줄 용어의 정확한 이해와 숙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주어진 자료를 거기 자료 분석 언더라인 해주세요. 분석 그 다음에 적용 언더라인 하여서 문제 지시 내용 언더라인 지시 내용 및 출제자의 의도 언더라인 따라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게 영어의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점수를 잘 받게 한 포인트입니다. 영어가 이제 개념을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그런 걸 습득을 하게 되면 분석력과 그 다음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거는 우리는 시험을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문제 디렉션에 따라서 쓰는 거지 내가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통사로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여러분이 뭐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로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요즘에는 앤드류 카니 책의 신텍스를 많이 또 보거든요. 혹은 어떤 학교는 신텍스 앤 아규멘테이션이라고 바사트 이제 책을 가지고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여러분이 책을 보는 게 다 달라요. 거기에 기본서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영어학에 이것만 다 준비하려고 해도 책이 수십 권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따로 사서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제가 정리를 이제 해드릴 텐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지금 다 모르시고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선생님, 어떤 분은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 영어학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신 게 더 나아요. 네. 어설프게 아는 것보단. 백지 상태가 더 낫다고. 순수하고 아주 깨끗한 상태, 퓨어한 상태 있죠. 네. 그러면 하란 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걸 그대로 따라주면 더 빨리 이렇게 느는데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뭔가 굉장히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법적인 부분을 받아들이는 데서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좀 힘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저한테 좀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생각해보고 그러실 일이 아니에요. 예. 자, 어쨌든 그 밑에 이제 한번 볼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좋은데 이 문법 있잖아요. 문법도 꽤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문법 시간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 그러니까 잘못 배운 문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법 이 내용이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 배우시게 될 텐데 중요한 건 문법이 여러분 세대에서는 굉장히 지금 과거 예전 세대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에요. 그건 팩트이고 그러면 본 수업이 1월 우리가 8일 시작 맞아요? 본 수업 시작 전에 중고등학교 문법책이라도 한번 리뷰를 하고 오면은 여러분 임용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케이? 예. 하나 팁으로 드리고 그다음 그 박스에 보시면은 2014년 같은 경우 14점 있을 때 요때 난이도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2015년에 19점 배점됐을 때 쉬웠고 2016년도 아주 쉬웠고 이제 뭐 거의 뭐 지문에 있는 내용 갖다가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정도 수준. 예. 그다음에 2017년이 난이도가 갑자기 확 뛰었어요. 이때 굉장히 어려웠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해설할 때 보실 거예요. 영어학을 잘 봐야지만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어학의 이제 당락의 이제 결정 포인트가 될 정도로 영어학이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가다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2018년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가 난이도 한 중 정도 보시면 되겠고 2019년도 중 정도? 근데 좀 쉬운 거나 뭐 이런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2020년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이거를 학년도로 써놨기 때문에 올해 본 거, 2019년 지난 그걸로 보면 중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올해 것도 이제 쉽게 나왔지만 한 문제 정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해설을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감 잡히셨어요? 내년에는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근데 지금 불안한 건 이제 상 다음에 중중 중하 이러면 한번 걸고 또 넘어질지. 왜냐면 영어학을 자꾸 이렇게 피하고 교수들도 알아요. 출제위원 교수들도 얘기를 해봐서 알아요 다. 그러면은 피하려고 그러면 그래야 한번 이렇게 영어학을 안 해? 그게 2017년이에요. 엄청 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중을 맞춰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자세한 그 흐름을 일단 얘기할 테니까 난이도는 대체로 이렇게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 밑에 아까 1번에 동그라미 2번 영어 과목의 과거와 비교하면 시험의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따가 유 박사님 얘기하신 일반 영어.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영어 아주 그죠? 내가 얘기 안 할게. 유 선생님이 얘기하겠지. 예.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합격을 하려면 조금 이제 좀 힘을 실어줘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거기 영화 고득점 학습 전략은 뭐 통설원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그 이론들입니다. 40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우리가 GBTO라는 건 그러니까 참스키 이론이 그냥 주 바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참스키 이론이 통설원의 모든 걸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 다행히 그게 완전 오픈돼 있으면 우리는 뭐 영어시험 자체를 이제 보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그 읽어보시고, 의문론 같은 경우도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가볍게 읽어보셔도 좋고, 안 읽으셔도 좋고 상관없어요. 수업 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3번에 한번 볼게요. 3번에. 형태, 의미론, 화형론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최근 형태로는 의문론과 연계되어 출제되는 경향 이거 작년에 이미 써놓은 거예요. 요즘의 경향을 요거는 하나도 지금 건들지 않은 건데 보이므로 형태론과 의문론을 연계하여 공부할 것을 권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올해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 그 부정 접두사가 되는 IL 그 다음에 IR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전미사인 AR 그 다음에 AL 이렇게 된 거. 그 의문론하고 형태론 자체로만 좀 내기보다는 요즘 의문론하고 같이 연계돼서 그러니까 의문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자꾸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봐두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해둔 거고 그다음 그 단락에 3번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줄 올라오면 오른쪽 끝으로 가면 또한 화형론은 찾으셨어요? 네, 거기요. 또한 화형론은 교수법의 담화 부분과 의미론을 연계하여 공부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올해 지금 이따 해설할 거야. 해치 문제 나온 거 있죠? 예, 그 부분 가서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영어학이라는 게 출제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써놓은 거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41페이지 보세요. 이제 연간 강의 그 계획이 있는데 영어학 같은 경우 1, 2월이 기본 이론, 3, 4월이 심화 이론 이건 지금 종합반 수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수업은 1, 2월에 했던 걸 3, 4월에 다시 심화해서 또 리뷰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가 이거를 전체를 다 나눠서 한 번씩 쭉 다 들어가요. 그럼 기본하고 심화로 이렇게 나눠 있는 거 1, 2월 기본에는 이론 중에 조금 더 쉬운 거 3, 4월이 조금 더 어려운 거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식인데 저는 시퀀스가 있어요. 제 책에는 통사론이라는 게 여러분 기출 교재를 어떻게 만드냐면 기출되는 출제 원전이 되는 영어 원서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발췌해서 순서를 만들어요. 이론도 뭘 배우고 그다음 뭘 배우고 그다음 뭘 배우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이게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뒤죽박죽 섞어서 하는 것보다. 의문론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제가 맞춰놨고 의문론은 이 작년 교재에서 통사론 부분은 바뀐 거 없고 새로 되는 건 그냥 보충 프린트로 주는데 금년에는 제가 의문론을 다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걸 옛날에 우리 오승태 선생님 이렇게 그 할 때 교재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 들어간 자료의 7, 80% 제가 의문론 수업할 때 있는 자료를 그걸 이제 편집하시고 거기에 오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한 거라서 거기서 순서만 살짝 바꿨어요. 그 부분은 왜 바꿨는지는 수업 중에 이제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오늘 그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론적인 얘기라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좀 바뀌어 있고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하고 뺀 부분이 약간씩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물론 당연히 그 수업 중에 필요한 부분은 보충 프린트를 더 드릴 거예요. Anyway, 이해하셨죠? 기본 이론, 심한 이론, 나중에 3, 4월 되는데 왜 다시 안 하느냐? 나중에 1, 2월 끝나고 나면은 뭐 이제 3, 4월 되면
3, 4월에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은 이 부분은 안 하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1월부터 4월까지가 하나의 전부 다 시퀀스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게 이제 해보면 1, 2월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이해를 이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 하신 분도 영학 할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4월 되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좀 약간 이제 좀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1, 2월, 3, 4월을 잘 따라오시면 5, 6월에 기출문제 있죠? 예, 그게 안 풀립니다. 네.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임용 초수인분 하면 손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예, 큰일 났다. 내리세요. 그렇지. 오늘 거의 초수. 힘들어요. 그렇게 영어하기. 선생님 4월쯤 되면 어떤 친구들 아주 복습 잘해갖고 잘 따라 괜찮을 것 같아요. 5, 6월에 기출을 풀면 이게 약간 얘기가 달라요. 거기서 이제 약간 고비가 있어요. 근데 포기하실 이유도 없고 잘 하시면 충분히 이제 따라가게끔 할 테니까 5, 6월 기출 땐 분명히 힘들 거예요. 미리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4번, 7, 8월이 중요해요. 그럼 이론과 기출을 풀어봤을 때 그걸 문제에 적용하는 거 있죠? 예, 그걸 하면서 이제 트레이닝 훈련합니다. 그리고 나면 9월, 10월, 11월 이제 모고 가면은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초수인분들이 선생님 요즘은 조금 이제 영어학 문제 풀만해요라고. 대체로 해마다 그게 있는 현상이에요. 열심히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있어요. 전제 조건은 하라는 대로 열심히 따라오시면은 후반부로 이렇게 갈수록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거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수업은 그렇게 전체 강의는 그렇고 그 밑에 1, 4월 강의 계획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거를 다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요런 정도 비중 비율로 나눠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슬러버스는 본 수업 시작할 때 그때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42페이지로 갑니다. 영어학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 4월 교재 안에 여러분 모든 내용이 이제 물론 기출에 있는 그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임용 준비를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거 4년 동안 계속 배운 거를 오시면 제 수업은 이제 조금 길어요. 예, 3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이제 시간을 올해는 제가 이렇게 유 선생님하고 막 얘기해가지고 계속 뺏어와갖고 제가 할당을 왜냐면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제가 4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여러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할 텐데 그 내용만 갖고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42페이지 보면 영어학에서 거기 있는 책 3권 영어 원서가 1, 4월에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또 Teacher's Grammar of English 이렇게 돼 있죠. 맨 위에 그 박스 맨 위에 주 교재 이렇게 있는 거 TG라고 여러분이 보통 얘기하는 거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시기도 하는데 이거를 먼저 해요. 1, 4월에. 근데 2달 동안 하면서 딱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해요. 한 번에 2시간씩 수업을 해서 무려 16주를 해요. 하나씩 차근차근.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TG1, TG2 돼 있는데 그게 앞에 이제 전반부 후반부에서 그렇게 4개월 동안 이거 하나만 따로 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원서만 구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거기 이 문법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충 자료들은 제가 자료를 다 정리해서 드려요. 그게 TG 책 두께만 해요. 놀라지 마시고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한 주에 한 챕터씩 해서 공부를 쭉 하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 4월이 끝나고 나면 다른 거 할 때 그걸 계속 복습해 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 6월에 는 강의 교재가 Applied English Philology 있죠? 예, 작년까지 있었던 바사트 그 책은 통사론 책은 그거는 이제 아마 제가 이따 확인할 텐데 들으시려면 일단 작년 그 강의를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걸로 아마 이제 다시 그거를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본 수업을 제가 현장에서 강의할 때는 의문론 강의를 할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7, 8월에는 Transformational Grammar.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출제 원서라고 보시면 돼요. Syntax.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두 가지 오류에는 Applied English Phonology하고 Transformational Grammar하고 Teacher's Grammar 여기 있는 책 세 권은 임용을 준비한다면 무조건 하고 보셔야 되는 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외에도 여러 개 있지만은 여기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단과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이 그런 거 본 수업에서 배우셨던 내용을 리뷰하고 더 확장하고 그 다음에 더 지식적인 부분을 쌓아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단과 수업에서 제가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 이제 수업하는 거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수업 중에 이제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거고, 저는 오늘 그 해설 부분 중에서 제가 그 기출에 있는 걸 조금 잠깐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43페이지 보세요. 박 선생님 계속 이제 막 하고 이렇게 약간 스트레치 한번 하세요. 예. 지금 나가고 싶죠? 안 돼요. 예. 제 것까지 끝나고 쉬세요. 자, 여러분 중에는 지금 작년에 제 수업을 이제 듣고 모고 때도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도 지금 이렇게 제 눈에 보여요. 이렇게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물론 방송을 이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모고 때 뭐라고 했냐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지문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라도 영학 빡빡하게 채우면 우리 조교들 중에서 영학 조교 중에서도 선생님 요번에 지문 길이 길었어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이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뭐라고 강조했냐면 여러분 모고의 문제는 그대로 풀면서 지문이 길이가 길면 그만큼 여러분이 독해 능력도 향상을 시켜야 되는 거고 시간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지문 길이 조금만 길게 내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말하기 그냥 평안한 건 되게 쉬운 일이죠. 이렇게 안 나와. 누가 이렇게 지문을 길게 내? 그리고 뭣도 모르는 게 막 저보고 뭣도 모르는 놈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제발 좀 하라는데 좀 해요. 올해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보신 분들 손 들지 마요. 지금 언짢을 테니까. 시험 보고 나서 계속 제 얘기 다 들었어요. 시간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선생님이 잔소리하고 뭐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저는 알아요. 이거 외우셨어요? 네. 안 외워요. 안 외우고 일단 대답부터 하는 거야. 올해부터는 하여튼 봐요. 네. 그래서 항상 이유가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대로 좀 따라주세요. 지문 길이 충분히 길어도 여러분 시간 부족함 없이 푸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부분 지금 뚜껑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뭐 실력 꽤 있는 친구들도 한두 문제 못 푼 친구도 굉장히 많고 제가 들었어요. 시험 보면서 1교시 끝나고 나간 친구들 교실마다 한두 명씩 뭐 이렇게 그냥 쓱 하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예, 그럴 정도로 심각하죠. 예. 어쨌든 그다음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사련 기입형 안 나온다고 재작년까지는 12회 모고 중에 제가 6개의 통사련 기입형을 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한 문제만 혼합을 해서 쓰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사련 기입형 무조건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함부로 할 얘기 아닙니다. 기입형 나왔잖아요. 스페시파이어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학원가이다 보니까 말하기 이렇게 편하고 너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서 평하고 그렇게 공부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잘 따라가시고 수업 중에 제가 이런 어떤 그 문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걸 여러분이 분석하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하라는 대로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Anyway, 전공 A형 4번 기입형 의문론 같은 경우 지금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해설할게요. 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1번 박스의 D를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match, 그 다음에 그 치 사운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윗단락에서 나왔던 거는 이거예요. I하고 ou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학 했다며. 대답을 안 해요. diphthong. 이중모음이죠. 그러면 아와 이 사운드 이렇게 두 가지 소리가 같이 된 두 개의 세그먼트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 어렵게 쓰면 안 되겠다.
얘 따로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일까요? 하나인 거예요. 이중 모음이어도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자음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t와 she 이게 합쳐져서 지금 이렇게 되는 소리인데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단히 포인트를 얘기를 하면 재밌는 현상이에요. 2번에 A번 보세요. Living on the ninth is fine. 이거를 제가 지금 읽은 게 이런 게 careful speech라고요. 천천히 또박또박. 그럼 fast speech는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말하는 게 fast speech죠. 아니에요. 일상적인 속도로 얘기하는 걸 fast speech라고요. 그렇게 하면 거기가 ninth is 이게 아니라 ninth is.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nine이라는 건 syllable로 해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음운론 기호로 쓴 거죠. 예. 그러면 자 지금 다 몰라도 돼요. 음운론에서 우리가 syllable 음절 구조를 본다면 모음이 음절의 핵이에요. 거기 먼저 선을 긋고 그 다음에 onset first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onset은 앞에 있는 거 일단 왼쪽이라고 생각해서 잘 모르신 분은 여기를 긋고 나머지 뒤에 자음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연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의 syllable이 구성이 되고 그 다음 뒤에 is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걸 음론 기호로 쓰고 나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2번 A의 끝에 ninth라고 nth 이거 n 다음에 여기 번데기 표시 있는 거 있죠.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그냥 일상의 스피치로 하게 되면 얘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점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지금 맨 밑에 syllable boundary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음절 boundary 해서 원래는 여기 끝에 여기까지 와야 돼요. th까지. 근데 여기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그리면. 이게 여기로 가서 붙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현상을 보인다. 그러면 그 다음 단락에 가서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정가운데 봅니다. 2번 밑에 단락 위에서 세 번째 줄 정가운데 however 찾았어요? 예, 그 다음 however thus resyllabification 이렇게 음절을 재구성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resyllabification 음절을 재구성하는 것은 does not happen in 2D 2번에 D에 보시면 match is 이렇게 돼 있죠? 예? 방금 얘기했던 거. 그러면 보세요. 얘는 th하고 is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음절이 재구성이 됐는데 2번에 뒤에 그 D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at is 위에서 네 번째 줄 that is 2D is pronounced mat 그 다음에 cheese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한꺼번에 가서 한꺼번에 같이 움직였지 mat cheese 그 옆에 있잖아요. mat cheese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하면 T 따로 있고 앞에 단어에 그냥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아예 전체가 하나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그거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게 되는 거 이거하고 이거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클래스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뭐 쓰면 돼요? affricate.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치 이를 썼는데 affricate, to, 스 막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업장에 들어와서 매 시간 괴롭힐 거예요. 들어와서 대답을 안 하면 전 수업 안 하고 나가는 걸로. 괜찮죠? 너 그럼 곤란할 텐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안 외우거든요. 하여튼 봐요 나중에. 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설하면은 저도 박 선생님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 하나 하고 나머지는 각각의 포인트만 좀 얘기하고 그러고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금년에 시험 본 학생들 제가 이제 쭉 여러 명이랑 통화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전공 80점 만점에 78점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뭘 그렇게 놀래요? 78점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2점 마이너스 된 게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답에 대한 부분도 제가 뭘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요건 제가 조금 왜 나중에 무슨 또 여기 또 논란이 있고 막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을 제가 충분히 제가 설득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잠깐 볼게요. 이거는 어떤 팀은 연결혼 문제로 넣어놓고 어떤 팀은 이렇게 화형론 그러니까 영화학적으로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고 저는 이게 그냥 연결혼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첫 번째 A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오세요. 디스코스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장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화를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conjunctions 접속사 동그라미 1번 cataphoric words 후방 조응이에요. cataphoric words라는 건 후방 뒤로 조응 관계 즉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자신의 선행사를 뒤쪽에 가서 찾아요. 선행사인데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가서 찾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hatches 동그라미 3번 이거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이게 어떤 사람은 배운 적이 없다고 그러고 TG에 있어요. Teacher's Grammar에. 나중에 얘기하면 그러고 이제 나중에 거기서 봤다 이렇게 하는데 hatche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따 설명할게요. back channel cues라고 돼 있어요. 그게 네 번째. 그 첫 번째 거기 간단히 이제 definition을 설명해 놨어요. conjunction, join words, phrase or closer together. 우리가 아는 접속사 and, or, but 이런 것들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 cataphoric words는 refer forward to other words which will be used later in the conversation.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선행사가 앞쪽이 아니고 뒤쪽에 가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hatches가 잘 보세요. 정의를. words or phrases employed not to express 읽어보세요. not to express the truth of a state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단어가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categorically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어 뜻을 몰라서 hatch라는 걸 자기가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뜻을 몰랐다. 근데 정의를 줬는데 categorically 무슨 뜻이에요? 단언적으로 명확히란 뜻이에요. 범주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해석해봐요. hatch라는 게 뭐예요? 단어나 구인데 employed not to express 뭘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The truth of statement 진술의 진실 즉 참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거. 제가 수업 중에 뭐라고 했어요? 여지를 두는 거. 빠져나갈 구멍을 두는 거. 그랬더니 시험 보면서 학생들이 그랬대요. 여지만 생각나더래요. hatch 하는데. 그러니까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즉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데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니야 내가 그럴 것 같다라고 했지 내가 언제 그렇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했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거는 친구들하고 싸우게 되면 이제 그래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hatches 그거 찾으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back channel cues라고 돼 있죠. 이게 문제예요. back channel cues. 읽어보니까 indicate that one is paying attention to his or her interlocutor's speech. 대화 상대자에게 얘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이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back channel cues를 여기서. 그래서 혼자 이걸 읽고서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면 집중하고 있다고 그래서 고개 끄덕이는 건가? gesture 들어간대요. 난 박 선생님한테 이게 연결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gesture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back channel cues는 그거죠. 뭐라 얘기하면 yes, 뭐 이런 거 yeah 뭐 이렇게 하고 상대방 얘기를 내가 계속 듣고 있으면 하는 게 back channel cues예요. 그 네 가지인데 밑에 가서 두 개를 찾으라고 했죠. 예, 두 개를 찾으면 첫 번째 일단 쉬운 것부터 할게요. hatch를 여러분이 아까 그 학생도 틀렸던 게 뭘 틀렸냐면 hatch를 틀렸어요. hatch. 밑에서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거 보세요. What about the man? What is he wearing? 뭘 입고 있는데? He is in a blue coat. 그 다음에 is sort of neat. 이렇게 돼 있죠? sort of 줄구세요. 어느 정도 이런 거예요. neat한 것 같아. 깔끔한 것 같아. 뭐뭐 하는 것 같아. 단정적으로 명확히 단언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오케이? 예, 그거를 지금 뒤에서 신호 보내고 난리 났어요. 빨리 끝내라고. 단언적으로 명확하게
그거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통설원에서 이거 뭘로 배웠어요? raising predicate, 인상수로라 배웠어요. hatch에 들어가는 단어예요. 이게 pragmatic으로 하면 이게 hatch가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다음 요거 하나는 해야 돼요. 요거 때문에 한 거니까. 나 아직 40분 안 되지 않았나? 이제 5분 남았죠?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Oh, wait, on a jacket. 찾았어요? 네, 거기. Oh, wait, on a jacket. 그 다음에 I found this. 이걸 찾았어요. 그게 a letter P on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cataphoric word, 후방종. this는요, 앞에 선행사 없어요, 지금 이 경우는. 나 이거 찾았어. 그게 뭐야? 하고 뒤에 나오는 거. 그래서 자기의 선행사를 뒤에 가서 찾는 게 cataphoric words예요. 이거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워요. 예전에 한번 기출로 나왔고.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 자, 여기서 출제자는 뭘 찾았? I found this 찾았다는 거, a letter P, P가 있다라는 걸 찾았다라는 거, 이거를 쓰도록 의도하는 것 같아요. 답은. 근데 잘 봐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생각거리를 던져드릴게요. this는 여러분 뭐죠? 문법적으로 얘가 뭐에 속해요? 지시, 대명사에 속해요. 대명사는 여러분 뭘 받아요? MP 아니면 지금 통사론 해야 돼요. 명사구 전체, 명사만이 아니고 명사구 전체나 절을 받아요. 두 번째, 이게 이제 문법에서도 또 하나가 문법하고 담하고 연결되는데 cataphoric이라는 건 얘가 일단 후방종 뒤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세 번째, 정보 측면에서 this는 뭘 가리켜요? new info, old info. new info예요. 이것도 수업 중에 다 배웠어요. this는 가까운 거, 먼 거. 거리상, physically, 물리적으로. 예,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될 정보예요. this는 가까운 거예요. 먼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상대적인 개념이겠지만 물병이 여기 있는 게 지금 더 가까우면 이걸 할 때 this고 저거는 that one이에요. this one, that one.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Anyway, new info를 받아야 돼요. 그럼 잘 봐요. 후방 종인데 뒤에 MP나 close예요.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절 이거 다일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I found this 하고 뒤에 말 쭉 나오는 문장 전체 가리키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는 there is a little P on it 이렇게 하면 이 문장 전체를 받는 건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존재 구문을 했거든. 이건 좀 깊은 얘기지만 어쨌든 얘는 조금 그런 듯해요. Anyway, 이것만 봐요. 이건 놔두고 MP. MP면 여기서 MP 찾아요. A letter P만 MP예요? 아니면 a letter P on it까지가 MP예요? 배운 대로 어디까지 MP예요? on이 PP까지 붙은 게 MP 전체예요.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this를 거기서 cataphoric words입니다. cataphoric words인데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MP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a letter P on it까지 다 써야 돼요. a letter P만 써야 돼요. a letter P on it까지 다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저게 답이구나. 아직 확정 짓지 말아요. 여기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new. it가 가리키는 이건 old info예요. 저 앞에 뭐로 있어요? on a jacket이라고 돼 있죠? 재킷에 P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old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문법적으로 이거 봤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정보상으로 얘기할 때는 이미 얘를 빼고 답은 얘를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쓰면 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나중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자세히 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저 말고 다른 교수, 대학 교수 한 분은 여러분 임용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던 교수, 누구라 얘기는 말 못해줘요. 본인들 저기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확인했어요. 제 생각에 두 사람 다 똑같이 두 개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출제한 교수가 본인 의도에 이거를 원래 했다가 이것도 되겠다라 하면 그렇게 어쨌든 두 개 다 맞을 것 같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저만,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도 다시 제 생각에 대한 거를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런 교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충분히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법적으로 얘만 따로 분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까지만 얘기할까? 얘하고 얘를. 우리는 통설원을 배워서 이게 안 찢어지는 걸로 MP면 하나 방법은 뭘 것 같아요? 숙제로 드릴까요? A letter P, a sonic. 이게 adjunct일 때는 존재 구문을 안 만들면 이게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얘만 뺄 수 있어요. 근데 화형은 이 문제에 통사적인 이 부분까지 이걸 다 알고 이러한 가능성까지 있으니까 모든 걸 아우러서 a letter P만 된다. 이렇게 쓰라고? 그럼 너무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하나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답은 어떻게 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히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이 많이 나온 질문이니까. 그래서 제 그 뒷페이지에 예시 답안에 원래 저희 그거 답안 올라갈 때 어닛이 가로를 제가 이렇게 쳐놓은 그 버전인데 그게 안 올라가고 실수로 어닛이 이렇게 가로가 빠져 있는데 두 개 다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그 다음 문제. 요거는 나중에 본 수업에서 통사로운 시간에 이제 다 할 겁니다. 46페이지에 있는 거. 우리 수업 중에 많이 했습니다. MPI, not 같은 거 부정어, 그리고 거기 모고 문제에서도 다 우리 그 수업 중에 거기 뒤에 보면 출제 연계 및 적중 있죠? 의문론도 여러분이 배우신 수업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의문론에 관해서는 쓰지 않았던 게 그거는 올 한 해 동안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의문론 제가 수업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뭐 출제 연계 적중 그건 안 썼는데 anyway 이것도 C 커맨드하고 관계해서 잘 해두라고 했던 거를 다르게 해서 나온 거 그 수업 잘 듣고 하셨던 어렵지 않게 이거 푸셨던 거. 답지에 보시면 47페이지에 여러분 여기서 답을 쓸 때요. C 커맨드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면 부분 점수 감점될 수 있습니다. 지문에 그것까지 같이 언급을 해주도록 여러분한테 출제자의 의도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48페이지 잠깐 보시면 의문론 하고 연결론을 섞었는데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이 답을 쓸 때도 이게 정통적인 의문론식으로 답을 써야 될지 뭐 이런 어떤 헷갈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답지에서 49페이지에 잠깐만 보시면은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예시 답안에 the phenomena that causes S1's confusion 이렇게 돼 있죠. 예, spelling, pronunciation, spelling으로 인해서 발음을 잘못하는 건 rule이 아니고 phenomenon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답을 저한테 이제 제가 답을 복귀한 거 보면 여기다가 rule이라고 써서 찾아서 쓰신 분이 많아요. rule 아니에요. phenomenon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연결원하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거기 palatalization은 기본이죠. 드하고 glide e가 합쳐서 G라고 발음되는 거 그거 답쓰라는 아주 기본적인 나머지 너무 쉬웠어요. 아까 그 hatches하고 그 cataphrase words 있죠. 예, 거기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빅박스 지문을 한 3번 정도 읽었대요. 대부분 hatch가 뭔지를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다음 통사론 그건 뭐 specifier 수업 중에는 얘기했던 거고 이 TP 구조가 앤드류 카니 책에 그 나와 있는 것들 그 책 자체를 그렇다고 제가 다 볼 필요 없다 했죠. 수업 중에 이미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고 그 원래 문장의 주어 자리도 거기 2번에 있는 수용도 그리처럼 BP의 스펙 자리에서 생성돼서 올라가는 거다. 자세한 얘기 수업 중에 할 겁니다. 그다음 51페이지에 있는 거 아까 이거 부정접속사 전미사 있는 거 가지고 assimilation하고 dissimilation 쓰는 것도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문법 마지막에 잠깐 보세요. 52페이지에 있는 거. 예, 그게 어땠었습니까? 이거는 기출 이미 뭐예요? 수업 중에 모고 중에서도 강조했었고 제가 여러 번 다 작년 올 한 해에도 계속 여러 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요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해설하지 않고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때 제가 잘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한 10분 쉬셨다가 뒤에 이제 유 선생님이랑
마무리 잘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